어르신 여러분, 혹시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는 날이 많으신가요?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수면 습관이 어르신들의 남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세 현역 의사 박진우입니다. 지난 65년간 잠 못 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수면의 중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제가 40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통해 발견한 황금 취침 시간만 제대로 하셔도 혈압약을 줄이고 치매 위험을 42%나 낮출 수 있습니다. 제 나이 90이 넘어서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진료를 보고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비결이 바로 이 잠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 후반부에는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잠 비결들을 가득 담았으니 꼭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의 수면 건강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3가지 질문에 해당하면 1점씩 더해 보세요.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밤중에 3번 이상 잠에서 깬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다. 만약 2점 이상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변화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건강한 잠의 비밀을 함께 알아가 봅시다. 우리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정말 100번 맞는 말입니다. 저는 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 어떤 값비싼 약보다 좋은 잠이 우리 몸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스스로 세포를 고치고 병과 싸울 힘을 키우며 뇌 속에 쌓인 해로운 찌꺼기들을 청소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 과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어르신은 충분히 주무시는 어르신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7년이면 손주가 대학 졸업하는 모습도 보고 금혼식도 맞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실 건가요? 제 어머니께서도 75세에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2시간도 채 못 주무시고 낮에는 늘 기운 없이 피곤해 하셨죠. 다른 의사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수면제만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자로서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연구 끝에 오늘 어르신들께 알려드릴 이 비법을 찾아냈고 덕분에 어머니는 83세 나이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저 또한 91살인 지금까지 이 방법 덕분에 하루 6시간의 깊은 잠만으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잠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치매와 같은 노령이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저희 수면 클리닉 연구 결과 좋은 수면 습관 하나만으로도 복용하던 약을 3가지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약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잠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평생 잘못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거나 직접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노년기에도 젊을 때 못지않게 충분하고 깊은 잠이 필요합니다. 다만 잠의 패턴이 달라질 뿐이죠. 젊었을 때와 노년기의 가장 큰 수면 차이는 바로 우리 몸속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할지를 알려주는 시계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계가 점점 앞으로 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0대에는 밤 11시쯤 졸음이 와서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70대가 되면 저녁 18시나 9시만 되어도 졸음이 쏟아지고 새벽 4시나 5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것은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 또한 2-3시간 정도 앞당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의 습관대로 밤 11시, 12시까지 TV를 보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몸이 보내는 이제 그만 자자는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멜라토닌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황금 시간대를 놓치게 되고 결국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다른 큰 변화는 깊은 잠, 즉 숙면 딥슬립 시간의 감소입니다. 잠은 얕은 잠과 깊은 잠이 반복되는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70세가 되면 깊은 잠의 양이 40대 시절보다 무려 40%나 줄어듭니다. 바로 이 깊은 잠이야말로 우리 몸과 뇌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 환자였던 79세 최민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생 밤 1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래 왔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70세 이후로는 밤에 잠들기도 어렵고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어르신은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클리닉에 노년이 맞춤 수면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취침 시간을 저녁 9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새벽 5시 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최 어르신은 수면제 없이도 매일 밤 6시간씩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고 그를 괴롭히던 만성적인 고혈압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어르신의 즐거운 일과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잠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어떤 의사나 책에서도 쉽게 듣지 못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르신들의 수면 고민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면 전문의로서 65년간 연구한 노년기 수면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렇게 일찍 자라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무척 이른 시간이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2021년 저희 수면 클리닉과 국내외 여러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외 시간에 잠든 어르신들보다 수면의 질이 평균 45% 더 높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다음 날 아침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28%나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 패턴 때문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보통 저녁 9시경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밤 9시경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분비하는 멜라토닌의 도움을 받아 훨씬 쉽고 깊게 잠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밤 11시, 12시까지 깨어 있으면 멜라토닌의 효과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해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설령 잠이 들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해 밤중에 자주 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클리닉에서 도움을 받으셨던 76세 강수연 어머님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어머님은 40년간 교직에 몸담으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밤 11시에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70세 이후로는 밤에 서너 번씩 깨기 일쑤였고 아침이면 늘 두통과 피로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강 어머님은 제 조언에 따라 취침 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찍 자면 밤이 너무 길고 할 일도 못하고 너무 일찍 깨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가 딱 일주일만 한번 해보시지요 하고 설득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어머님의 수면 패턴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한 번 정도로 크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강 어머님은 오후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시간을 활용해 새벽 산책을 즐기며 이제는 하루가 더 길어진 느낌이에요. 아침 시간이 제일 정신이 맑고 집중이 잘 돼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91살인 지금도 매일 밤 9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합니다. 덕분에 아침에는 맑은 정신으로 연구와 진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제 또래 의사들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지만 저는 여전히 현역으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70세 이상이라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황금 취침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깊은 숙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 번째, 운동 시간을 조절하세요. 운동은 숙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조깅이나 근력 운동 같은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몸의 온도를 높이고 정신을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오전이나 이른 오후 시간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수영,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였던 83세 이병헌 아버님은 매일 저녁 8시에 운동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 시간 운동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셨더니 밤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잠드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도 저녁 뉴스는 봐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거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커피, 녹차, 콜라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 역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술 한 잔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얕은 잠만 늘려 결국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저녁 시간 루틴을 만드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습관을 좋아합니다.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활동을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나 족욕을 하고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 캐모마일 차, 대추차를 한 잔 마시고 잠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의 나만의 잠자기 전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일관된 패턴은 뇌에게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5번째, 최적의 침실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에 TV나 컴퓨터, 운동기구 등을 두지 마세요. 침실의 이상적인 온도는 약간 서늘한 18도에서 20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과 소음도 숙면의 적입니다.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고 귀마개나 백색 소음 기계 등을 활용하여 외부 소음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수면 클리닉에서 상담했던 78세 윤여정 어머님은 침실에 TV를 두고 잠들기 전까지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TV를 거실로 옮기고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르신들의 수면의 질이 몰라보게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습관이 그렇듯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제 잠과의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분들께 처방해온 불면의 밤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비상대처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분 규칙을 기억하세요. 침대에 누워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잠을 자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안감만 커질 뿐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세요. 조명을 약하게 켜고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미없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따뜻한 우유나 카페인 없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죠. 다시 졸음이 느껴질 때 침대로 돌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지 않는 것입니다. 화면의 불빛은 뇌를 더욱 깨어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편안한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을 활용하세요. 특히 추천하는 것은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잠시 참은 뒤 입으로 8초간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서너 번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도움이 됩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팔, 어깨, 얼굴 순서로 올라가며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힘껏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완전히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생각 멈추기 연습을 해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누우면 온갖 걱정과 후회, 내일 할 일 등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는 생각 멈추기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먼저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모두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이 걱정들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자고요. 그런 다음 눈을 감고 편안한 장면, 잔잔한 바닷가, 푸른 숲속을 떠올리며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제 환자였던 81세 송강호 아버님은 밤마다 과거 사업 실패에 대한 후회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셨습니다. 이 생각 멈추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15분 내외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번째, 자연적인 수면 보조제를 활용해 보세요.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수면 보조제는 때때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따뜻한 쑥차, 캐모마일차, 라벤더 오일 향 등이 심신 안정과 수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쑥차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불면증 완화에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쑥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낮잠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낮잠을 자면 밤잠을 설친다고 생각해서 아예 낮잠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짧고 적절한 시간의 낮잠은 오히려 오후의 활력을 높이고 밤잠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잠을 자는 시간과 길이입니다. 낮잠은 가급적 이른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자거나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대처법을 알아두시면 혹시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2주 이상 심각한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수면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블루존,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곳들인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90세, 100세까지도 정정하게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수 지역 어르신들의 수면 습관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10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그들의 93%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알아본 노년기의 황금 취침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장수 마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 어르신들은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말 그대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합니다. 현대적인 밝은 조명이나 전자기기의 방해 없이 자연의 빗주기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의 105세 장수 노인 김혜자 할머니 가명의 사례는 인상적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8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체조와 명상을 하고 손수 가꾼 작은 텃밭을 돌보는 일상을 무려 70년 넘게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젊었을 때는 나도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자는 버릇이 있었지. 하지만 70살 넘어서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더니 몸이 훨씬 가뿐해지고 건강해졌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고 귀한 시간이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 아니 내 남은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짓는 것 같아.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습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 노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외에도 오후에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자는 습관, 즉 시에스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러한 짧은 낮잠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37%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수 지역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잠들기 전에 평화로운 루틴입니다. 대부분의 장수 노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허브차를 마시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차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조용하고 평화로운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 이카리아 지역에서는 잠들기 전에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특별한 허브로 만든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 이 허브차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수 지역의 수면 습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다.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난다. 햇빛 등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한다. 오후에 20쯤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잔다. 선택사항. 잠들기 전에는 차 마시기, 명상, 대화 등 조용한 활동으로 마음을 진정시킨다. 잠자리 근처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한다. 어르신 여러분도 이런 장수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를 본받아 수면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황금 취침 시간 발차를 지키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습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변하므로 젊을 때의 습관을 고집하기보다 변화에 맞춰 취침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70세 이상 어르신께 가장 이상적인 황금 취침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셋째, 깊은 숙면을 위해 운동 시간 조절,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규칙적인 저녁 루틴 만들기, 쾌적한 침실 환경 조성을 실천하세요. 넷째, 혹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20분 규칙, 편안한 호흡법, 생각 멈추기, 자연수면 보조제 활용, 현명한 낮잠 활용법 등으로 대처하세요. 다섯째, 전 세계 장수지역 어르신들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자연의 리듬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저는 91살인 지금도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아침 시간을 활용해 명상과 가벼운 운동을 하고 연구와 진료 준비를 합니다. 덕분에 누구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같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을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르신만의 특별한 수면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어르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